오늘 첫 번째 상담 문자로 들어온 상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스코텍을 문의 주셨고요. 매수가가 35,000원이시라고 합니다. 35,000원대는 보니까 지난 10월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네. 이후로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어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현재가는 2만 원대에 머물러 있는데 네. 오스코텍은 어떻게 보실까요, 대표님? 그리고 스코텍은 사실 뭐 이번에 그 한 유한양행과 음. 함께 뭐 렉나자라고 하는 그 원천 기술에 대한 이제 음. 뭐 그래도 오너십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던 회사죠. 뭐 한 여름 한때까지만 해도 이게 지금 요새 망해서 그렇지 음. 최근에 사실 흐름은 엄청 좋았단 말이에요. 얘가 뭐 만 원대 초반 후반 있다가 45,000원까지 올라갔던 건데 네. 그래도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맨날 말씀드리는 게 그 50% 법칙이라고 있잖아요. 네. 시세가 난 거는 50% 까지 왜 안 기다리시느냐라는 그런 논리인데 이게 45,000원이란 말이에요, 고점이. 네. 그럼 50% 잡으면 얼마죠? 2만 원이죠. 22,000 음. 원대 되잖아요. 네. 오늘 가격이 22,000 원이잖아요. 네. 딱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어저께 음. 쳤던 정도의 수준이 제가 괜히 시세 난 종목 마이너스 50% 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그런 게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네. 시세가 뭐 어중간하게 난 거는 그렇지 않은데 음. 꽤 나서 최소 제 생각에 한 3배 이상 시세가 난 종목은 50% 까지 정말 기다리셔야 돼요. 고점에서 부러지는 최소한의 비율을. 그러니까 우리 물어보신 분이 35,000 원대 이렇게 잡으셨다 그러면 사실 고점에서 만 원 부러진 거긴 하지만 음. 제가 생각하는 어떤 룰상으로 보면은 중간 정도에서 인제 덜컹 잡으신 거니까 음. 쪼끔 일찍 잡으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다만 이 회사가 뭐 렉나자 포함해서 그런 인제 물질들에 대한 여러 개 파이프라인이 아직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서 음. 앞으로 뭐 유한양행과의 협업이든 또 다른 쪽으로 뭘 음. 하든 간에 나올 텐데 이게 사실 하나의 큰 족적이 나오면 그다음에 뭐 신나 가지고 바로 몇 주 만에 뭐가 나올 것 같지만 신약이라고 하는 게 사실 그런 게 음. 아니잖아요. 네. 이것도 이번에 나온 게 최소 몇 년 음. 고생 해 가지고 결국은 FDA 승인까지 나온 음. 거기 때문에 뭐 그런 것이 재현된다라는 가능성은 높지만 네. '그게 빨리 또 온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저는 음. 폭상으로는 가격 조정이 충분히 50%쯤 이루어졌으니까 맞는데 네. '기간적으로는 쪼끔 늘어져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 어. 때문에 22,000 원대에서 한 네. 28,000 원대 사이에 박스권 흐름이 앞으로는 당분간 이어질 것 같다. 음. 요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26,000-27,000원 이상 올라가면은 음. 비중에 대한 관리가 쪼금 필요하시다 이렇게 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당분간은 좀 박스권 예상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비중 축소 28,000 원대에서 비중을 조절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상담 계속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삼성전기 문의 주셨고요. 매수가가 네. 138,000 원이십니다. 현재가는 11만 5천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약간 네. 손실 보고 계십니다. 네. 삼성전기 오늘 AI 기판 공급 소식이 있어서 유리 기판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입니다. 앞으로 전망 어떻게 두실까요? 뭐 사실 반도체에 대한 업황만 좋아진다고 하고 음. 뭐 더 고도화가 나고 또 패키징이 더 뭐 세밀화가 되고 단을 높게 쌓는다 그러면 뭐 유리기판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런 뭐 공급 이슈라는 게 사실 초도 물량이라 뭐 많진 않겠지만 선도적으로 그런 걸 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음. 시장이 개화되면 아무래도 먼저 했던 레퍼런스가 있는 기업이 그런 거에 더 선두 업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실 시장 전반적으로 보시면 오늘 어제와 정반대인 음. 것이 어제 오르는 게 한 150 개였거든요. 네. 오늘 빠지는 게 150 개예요. 그러니까 음. 그만큼 딱 상반되어 있는 마치 데칼코마니를 찍은 것 같은 날인데 음. 근데 전기만 보시면 어제 빠진 것보다 오늘이 더 올랐죠. 네. 그러니까 얘는 어제와 오늘로 보면 음. 남는 장사를 한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사실 여러분들이 오늘과 어제 지수의 흐름을 보고 거의 대등한데 '어제 빠진 것보다 오늘 더 오른다.' 음. 이런 기업을 음. 위주로 해서 갖고 계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빠질 때 어쩔 수 없이 시장의 분위기상 다 빠져. 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제 평균적으로 뭐 5% 7% 8% 이렇게 빠진 애들 수두룩해요. 음. 근데 오늘 이 반등장에서 네. 그거보다 0.5% 라도 더 오르는 종목을 갖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음. 하락보다 네. 오늘 반등이 약한 애들은 쪼끔
음. 대상에서 추리시거나 아니면 비중을 관리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삼성전기는 오늘 매우 훌륭하죠. 네. 어저께 내리긴 했던 건 뭐 매한가지지만 음. 어제 4% 빠졌거든요. 근데 네. 오늘 2배가 올랐잖아요. 음. 이 종목은 된다라는 거죠. 음. 그러니까 시장만 돌면 대형주 중에서 음. 가장 으뜸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지금 현실로 보여지는 종목이니까 음. 뭐 14만 원대 단숨에 가지 않더라도 회복의 속도 굉장히 빠르다는 관점으로 보유 음.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기 보유 의견 주셨고요. 좀 이런 시장에서 좀 좋은 종목들을 가려낼 수 있는 기회로 좀 삼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상담 포스코 DX 문자로 문의 주셨고요. 매수가가 27,500원이시라고 합니다. 현재가는 27,7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오늘 네. 좀 강한 상승 보여주고 있는데 그동안 포스코 그룹 전반적으로는 좋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사실 네. 어제도 뭐 포스코 음. 인터내셔널이라든가 이런 질문 있을 때 계속 말씀드리는 게 사실 지금 오늘 반등이 반갑지만 뭐 포스코 쪽으로 현실적으로 지금 모든 뭐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음. 해결된 거 아니다. 철강 쪽이 지금 갑자기 업황이 좋아졌느냐 음. 이런 것도 아니고 2차 전지가 간밤에 뭐 아마 제가 알기로 어젠가 제가 초반에 미국 시장 봤을 때 장은 빠졌지만 뭐 앨범말 같은 건 조금 오르고서 끝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뭐 그게 맞다면 2차 전지 쪽 오늘 뭐 음. 분위기가 굳이 나쁠 건 없겠죠. 다만 그게 이만큼 빠진 다음에 요만큼 오르면 음. 괜찮다 이렇게 볼 건 아니잖아요. 네. 이만큼 내려온 것들이 더 남았는지 아니면 음. 끝났는지를 가지고서 판단해 봐야 되는데 네. 계속 사실 뭐 포스코나 2차 전지 전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사실 오늘의 반등은 반갑지만 요 음. 근래에서도 이런 반등은 가끔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음. 더 밑으로 내렸다라는 거. 그러니까 오늘 반등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인 이슈의 뭐 완벽한 해결을 통해서 이제는 한시름 놓고 이제 우리나라가 도약하는 것만 남았어라는 첫걸음인지 네. 아니면 어제 과다하게 빠졌고 4일 정도 연속으로 빠진 거에 대한 정말 기술적인 반등인지 여부를 아마 오늘보다는 내일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음. 시장이 약세장이라고 하면 이런 반등 내내 빠지다가 하루쯤은 음. 나와요. 네. 근데 이게 연속성이 있느냐의 문제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음. 오늘 반등이 엄청 반갑긴 한데 네. 어제 60 포인트 빠지던 하락은 뭐 음. 있을 것 같아서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네. 뭐 탄핵이 안 됐다 이유를 가지고서 붙이지만 음. 뭐 그런 비경제적인 이슈를 가지고서 우리 시장의 흐름을 그렇게 막 엉망으로 만든다? 그다음 날 또 혜성과 같이 어떤 뭐 이 불행한 뉴스가 갑자기 자취를 감추고 음. 우리나라가 드디어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일만 남아서 이렇게 희망찬 뉴스가 오늘 가득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심리적인 불안감이 상당히 음. 많은 상태에서 3 일째 지금 개인들의 순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음. 그래도 개인들이 털리고 있고 음. 그 빈자리를 외국인과 기관이 메꾸는 수급으로 모양이 나오니까 음. 반등을 하는 거야 이런 시각인데 음. 사실 얘네들이 뭐 최근 들어서 좀 많이 팔았어요. 음. 오늘 뭐 며칠 동안 판 걸 한꺼번에 다 사는 거 아니라고 하면 네. 솔직히 간 보는 음. 흐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을 때 음. 그렇게 하거든요. 100을 사주고 300을 팔고 또 그다음 날 50 사주고 또 그다음 날 200 팔고 아. 이렇게 하면 결국은 파는 건데 네. 뭐 착각을 하기가 쉽죠. 음. 그 100 이나 50을 사는 날 얘네들 인제 돌았어 이렇게 음. 얘기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빠지는 걸 보고 바닥이라는 걸 우리가 뭐 확인을 오늘 기점으로 못한 것처럼 음. 오늘 오른다고 마냥 좋아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뭐 계엄 이후에 4일 정도 연속 하락에 따른 충분한 반등이다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뭐 오늘 음. 반등은 반가운데 네. 결국은 내일 연속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음.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포스코 DX는 보유하면 될까요? 어떻게 보실까요? 포스코 DX는 음. 지금 현재 뭐 보유하신다고 다른 종목보다 이렇게 음. 빠른 반등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음. 포스코 그룹 자체가 지금 조금 무거운 향상이고 뭐 2차 전지에 대해서 아주 지금 신나는 뉴스들이 도배가 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냥 장이 더 이상 안 빠진다는 전제로 음. 보면 뭐 이 정도 가격대에서 일단 머무르겠으나 뭐 사신 가격 정도 회복되는 데는 좀 시간이 음. 사실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제가 몇 주째 계속 비슷한데 음. 1월 달 말에 트럼프 취임한 다음에 노선이 결정될 것 같아 이겁니다. 왜냐하면
뭐 아직도 머스크는 뭐 "자동차 보조금 다 없애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고 음. 여러 가지 보조금에 대한 조사들 이런 것들 해야 된다. 지금 계속 음. 뭐 그런 인수위원회나 이런 데선 나오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리되지 않은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음. 쪼끔은 뭐 어떤 반등의 속도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좀 처질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는데 음. 어쨌든 오늘이 뭐 내일 또 확인을 해 봐야 될 이슈지만 뭐 역사적인 저점의 코스피 밸류를 기반으로 해서 반등을 탄다고 하면 지금 가격에서 더 이상 밀리지는 않겠죠. 예. 음. 알겠습니다. 포스코 DX의 시장이 좀 안정되면은 그때 좀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까지는 좀 오래 걸릴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 시장 관련해서는 "내일까지는 조금 본격적인 반등인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네, 이어서 다음 상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을 문의 주셨고요. 매수가가 196,600 원이시라고 합니다. 현재는 180,000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셀트리온 뭐 생물보험법 관련해서는 지연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긴 한데 어떻게 보실까요? 뭐 셀트리온은 지난번 여름이나 이럴 때 그 CDMO 관련된 이슈로 해서 뭐 크게 음. 진행이 된 바는 없어요. 다만 그 회장께서 CDMO 쪽을 준비를 한다라고 얼마 전에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음. CDMO 관련주로도 인제 편입을 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어제 말씀 주신 대로 음. 연내 그 생물보안법의 통과가 좀 불확실하다 이런 얘기들이 주말 사이에 있었거든요. 네. 그 뭐 국군 수권법인가 그 음. 이슈에 생물보안법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래서 네. 그 연내 아마 보팅하는데 포함이 안 되면은 음. 뭐 "다음 해로 넘어갈 것 같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다만 뭐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어떤 흐름에서 그런 뭐 미국인들의 뭐 DNA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출되는 거는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쪼끔 지연되더라도 음. 내년 초에 뭐 더 진행이 될 확률은 높다라고 음. 생각하는 거예요. 다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CDMO는 여러 나라의 여러 기업이 하고 있으니까 네. 뭐 '중국이 못한다고 우리나라가 다 이어받는다.' 이런 생각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음. 다만 셀트리온은 CDMO는 인제 부수적으로 더 알파식으로 더 붙는 개념이고 음. 기존의 바이러스 시밀러의 어떤 미국, 유럽 점유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을 더 감안해 보시면 음. 실적주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지금 음. 이 빨간색 그 굵은 예 제가 버블 라인으로 말씀드린 아래쪽에 있는 시기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을 거예요. 저 네. 위쪽으로 올라탄다고 보고 음. 190,000원 이상으로 충분히 올라갈 수 있으니까 쪼끔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들어와 있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래님 안녕하세요. 예예.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예지전자요. LG전자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예예. 음. 네, 시청자님 매수가랑 비중 알려주세요. 그랬을까요? 네. 네, 시청자님 저희가 11만 원, 11만 6,600 원으로 전달 받았는데 맞으실까요? 예? 11만 6,600 원으로 전달 받았는데 맞으실까요? 예. 네, 비중은 50% 맞으시죠? 11만 6,600원. 네. 비중은 50% 맞으시죠? 예예. 알겠습니다. 김노현 대표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 상담 받으시면 됩니다. 예예. 예 안녕하세요. 예. 예예. 예 LG전자는 뭐 기업 자체는 너무 좋은 기업인데 주가가 다소 좀 예 높을 때 사셨네요. 116,000 원대면 오래됐어요. 오래되셨어요? LG전자는 사실 뭐 정말 그러니까 기업이 좋은 거랑 주가가 좋은 거랑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 기업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돈을 뭐 무난하게 잘 벌고 뭐 그런 개념이야 상당히 좋지만 뭐 LG그룹의 원래 속성이라고 하는 게 여타 그 계열사들의 주가를 보시더라도 그렇게 뭐 변동성이 훌륭하거나 이런 종목들이 아니고 뭐 그룹의 어떤 기본적인 성격을 좀 많이 닮았다고 할까? 뭐 그런 흐름이라서 사실 LG전자가 지금 안고 있는 뭐 전장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개선이 되면 숫자로 확인을 될 거라고 봅니다만 그렇더라도 주가에 투영되는 부분이 너무 이제 느리고 예 느린 기업이에요. 그래서 제 예. 생각에는 이 비중이 조금 있으신 걸로 아까 받아들었는데 예. 이번에 흐름에서
네. 11만 원 정도 이게 사실 고점이 지난 7월에도 뭐 9월에도 11만 원 정도 내외인데 이게 굳이 또 사신 가격 근처란 말이죠. 그걸 지금 넘지는 못한 흐름인데 이게 앞으로 전장 부분이 뭐 숫자가 나오고 그러더라도 뭐 또 마찬가지로 전자 부분 쪽에서의 좀 약간의 다소 수요 정체 이런 것들 맞아서 숫자가 좀 부진하게 나올 확률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 많이 올라도 11만 원대예요. 그러니까 11만 원 넘는다 이렇게 상황이 나오면 갖고 있는 비중을 조금씩 줄이시는 전략이 좋다. 앞으로 아마 뭐 분기 실적이 굉장히 뛰어난 상황들을 뭐 다음 1분기 정도에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그때 올라오면 11만 원대 이상에서 냉큼 많이 줄이시는 전략이 좋겠어요. 12만 언제쯤 올라오겠어요? 제 생각에는 빨리 올라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내년 한 2월쯤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올라올 것 같습니다. 우선 배당 사야겠죠? 네, 배당 받으시고 기다리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배당이 얼마나 오죠? 900원인가요? 그거는 개별적으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쌍나님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문자로 들어온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럭스를 문의 주셨고요. 매수가가 1,500원이시라고 하네요. 현재가는 9,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드론 관련주가 들썩들썩합니다. 오늘도 강한 상승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표님 어떻게 의견 주실까요? 에이럭스는 최근에 제가 매우 좋아해서 가끔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좋아요. 뭐 CS 혁신상도 2년 연속으로 탔고 교육용 또 e스포츠용 드론에 있어서는 점유율도 높은 회사라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다만 동사는 제가 알기로는 그 뭐 공모가라든가 이런 거 원래 쭉 빠진 종목들도 많은데 네. 그거보다는 상당히 양호하게 일단 흐름들이 있었던 회사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최근에 이제 트럼프 된 다음에 드론 주식이 난리가 났었거든요. 네. 그 어뉴주얼 머신스 같은 경우는 한 달 만에 9배가 올라갔었는데 그게 최근에 또 반토막 이상으로 빠졌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밈 주식 비슷하게 많이 올랐다가 빠졌다 이런 변동성이 큰 게 또 미국에서도 드론 섹터다 보니까 최근에 뭐 드론 뭐 무인 무기 이런 거에 대한 언급들 머스크 쪽으로 해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드론에 대한 테마들 아직까지 살아 있다 맞습니다. 근데 다만 뭐 최근에 이제 중동 이슈도 조금 잦아들었고 네. 우크라이나도 뭐 1월 달에 트럼프의 취임과 함께 일단 멈춰 뭐 이렇게 돼 버리면 그 드론 이슈가 갑작스럽게 좀 소멸이 될 가능성도 있단 말이죠. 전쟁을 해야 뭐 드론을 쓰던가 물론 뭐 전쟁 말고도 드론은 쓸 수 있는 영역이 꽤 많지만 네. 최근에는 이제 유인 항공기를 대체하는 그림으로 드론이 많이 얘기가 되다 보니까 전쟁 부분이 쑥 빠져버리면 드론에 대한 이슈도 사실은 잠깐 멈칫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우려들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이 종목 지금 10,000원 살짝 넘은 가격에서 사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흐름상 한 번만 올라가도 10,000원대 흐름이 쉽게는 나올 수 있는 기업이긴 할 것 같아요. 네. 앞으로 그냥 그 말고도 여러 가지 뭐 입문용 드론이라든가 교육용 드론 쪽에서 좋은 그림이 나올 기업이라고 전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네. 근데 다만 11,000원 이상을 기대하시지 말고 뭐 사신 가격이 조금 높은데 그 정도 내외에서의 엑시트를 한번 꿈꾸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네. 에이럭스 11,000원대에서 매도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전선을 문의 주셨고요. 매수가 11,300원입니다. 현재가는 1,9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오늘 좀 9%대 강하게 상승하면서 매수가를 향해서 빠르게 좀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대한전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일단 어저께 5% 빠졌는데 오늘 9% 올랐으니까 근데 오늘 이제 오른 종목의 면면이 어제 빠진 것보다 오늘 많이 오른 게 더 좋은 종목인 것도 맞고요. 그리고 최근 한 4일 정도는 대부분 뭐 정치 테마주 아니면은 음봉을 그리면서 한 4일 정도 지난주 계엄 이후에 수목금 그리고 어제까지 한 4일 정도는 대부분 웬만한 종목이면 음봉이 나고 대충 한 20% 내외씩 빠진 종목들이 수두룩해요 평균적으로. 네. 그래서 오늘 그걸 얼마나 빨리 만에 하느냐의 어떤 종목의 특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네. 어쨌든 이 녀석은 지금 뭐 9%대 상승이고
애누리 없이 지금 네모나게 지금 고점이 남들어지고 있어서 네. 조금 더 오후에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도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음.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대한전선, 가온전선, LS 마린솔루션을 3대장으로 해가지고 해저 케이블 이슈가 또 살아 있죠. 그래서 네. 이쪽으로 해석을 한다고 치면 뭐 대한전선 말씀하신 가격대 수준은 사실 뭐 아주 지척이잖아요. 조금만 올라가면 뭐 이룰 수 있는 가격인데 다만 이 종목이 워낙 이제 자본금 크고 주식수 많고 네. 정말 움직이기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에요. 이게 주식수가 뭐 물어보신 분이 더 잘 아시겠지만 네. 주식수가 이게 1억 8천만 주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가치로 늘었지만 120만 주 이렇게 거래돼 갖고서는 뭐 근본적으로 추세 전환이나 뭐 상승 추세의 어떤 이런 것들은 힘들고요. 정말 많이 될 때는 거래가 막 이렇게 8천만 주씩 되고 막 이래야 되거든요. 네. 지금 한 2시간 반, 3시간 가까이 했는데 100만 주니까 아직 그러니까 주력이거나 아니면 주도 섹터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라가려면 최소 1,000만 주, 2,000만 주 이렇게 붙는 그림이 나오는 걸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 조금 무겁다는 전반적인 인식이 있는 기업인데 네. 그래도 뭐 사진 가격까지 무리는 없어 보이고 올라가면 12,500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한전선 의견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칩 궁금하다고 연락 주셨고요. 13,0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현재가는 11,200원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약간 손실을 보고 계시는데 넥스트칩은 어떤 전략 주실까요? 넥스트 칩은 어쨌든 뭐 자율주행 쪽이기도 하고 약간 MPU 쪽 계열 비슷한 그런 이슈도 좀 갖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 넥스트 칩이잖아요. 그러니까 칩 설계와 관련된 거라서 자율주행의 어떤 고도화 쪽으로 해서의 뭐 칩 설계 아니면 지금 GPU 정도 단계에서 머무르고 있는 칩의 뭐 MPU의 어떤 업그레이드를 위한 그런 과정에서의 역할이 좀 기대가 되는 기업이라고 보는데 네. 그게 사실 이제 지금 굉장히 저 나름대로 이런 게 맞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지만 어렵고도 힘들고도 매출 잘 안 나오는 섹터라는 거죠. 설계해줘서 넘겨서 이대로 만들어 주세요 이런 거니까 사실 뭐 설계 회사라는 게 뭐 매출이 크게 일어나기가 힘든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숫자를 찍기가 좀 어려운 구조다 이런 관점에서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네. 다만 최근에 뭐 어떤 기업도 비슷하지만 한 4월 정도의 음봉 이후에 오늘의 상승이 만들어지는데 이 종목은 조금 안타깝게도 딱 보시면 어제 9% 빠졌는데 오늘 지금 3% 올랐죠. 그렇네요. 이런 종목은 약간의 이제 탄력성, 회복 탄력성이라고 뭐 보통 이름을 붙일 수도 있겠는데요. 네. 뭐 그런 점에서 보면 조금 아쉬운 그런 거니까 일단은 오늘 좀 뭐 대체가 가능한 약간 유사 성격의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반등이 빠른 쪽으로 약간 가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오늘 반등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0개 아니면 대부분 반등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그레이드가 있단 말이죠. 네. 훨씬 더 어제보다 뭐 두세 배 올라가는 애도 있는가 하면 어제 수준도 있고 어제 반밖에 안 오르는 애도 있고 심지어 어제 뭐 안 빠지고 오늘 안 오르고 이런 애들도 있죠. 그러니까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등급이 섞여 있는데 그래도 오늘 그래도 의미 있는 상승을 하고 있는 시장이니까 네. 이 안에서 지수는 뭐 비슷하다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라고 보더라도 어제 빠진 것보다 오늘 좀 더 오르는 녀석들이 앞으로의 기대감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는 기업이야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어제랑 오늘 비교하셔서 오늘 반등이 좀 빠르게 나오는 종목들을 위주로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넥스트칩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쉽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으로는 에이프릴 바이오를 문의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21,100원이시라고 하고요. 현재가는 15,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바이오를 문의를 많이 주셨는데요. 보니까 어제 대비해서 오늘 반등이 좀 큽니다, 대표님. 네. 8% 오르고 있는데 어떻게 네. 보실까요? 뭐 이 종목 사실 뭐 바이오가 어떤 뭐 임상을 한다, 특히 뭐 어떤 항암제를 만든다든지 그런 계열로 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사실 뭐 구체적인 얘기는 알 수 없죠. 왜냐하면 아직 뭐가 나온 게 아니고 어떤 것들을 뭐 기술 이전을 했다 이런 레코드에 대해서 별로 제가
인식을 하고 있는 게 없어 가지고요. 이 네. 종목이 어떻다 가타부타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 회사가 사실 뭐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뭐 기대할 게 없는 음. 아직까지는 좀 그렇고요. 뭐 재무 비율도 조금 음. 부담이 되고 자본금은 요새 아마 몇 번이나 이렇게 증자를 해 가지고 계속 많이 늘렸거든요. 네. 재작년에 90억이었는데 106억 됐다가 이번에 작년 말 기준 216억 됐으니까 네. 자본금은 아마 계속 이렇게 뭐 삼자 배정이면 좋지만 음. 주주 배정 이런 식으로 계속 늘린다. 그게 왜냐면 회사에 임상을 할 수 있는 돈이 없으면 어디선가 계속 조달을 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제약바이오단의 웬만한 기업들이 안고 있는 문제가 임상을 해서 뭔가 성공을 위한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기엔 돈이 너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개발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돈을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또 시장에서는 마땅치 않게 보이는 거고, 근데 이게 조달이 안 되면 또 개발을 못 하는 거고, 이런 그쵸. 이제 양면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동사도 지금 재무 구조나 이런 것들만 보면은 상당히 그런 압박을 받을 만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판단이 들어서요. 뭐 웬만하면 그 요런 류의 기업에 대해서는 조금 네. 투자를 뭐 비중을 좀 많이 제한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음. 제약바이오는 내가 이거에 대해서 뭐 거의 뭐 인턴 이상급의 음. 의료 지식을 알고서 확실히 이쪽에 가는 길이 뭐다라는 걸 음. 정말 확실하게 알고 계신 분 아니면은 네. 저는 솔직히 10% 이상 사는 거는 무리다. 왜냐면 음. 뭘 알아야지 믿고 그쵸. 기다리죠. 음. 그냥 마냥 뭐 방송에서 뭐라 그랬다? 음. 뭐 어디서 들었더니 이거 괜찮다더라 이런 거 가지고서 주가가 흔들릴 때 참으실 수 있는 인내심이 어떻게 발휘가 되겠어요. 음. 일반 제조업도 아니고 뭐 실적이 따박따박 찍히는 기업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뭐 잘 모르겠으면 안 하고 음. 해도 비중을 상당히 낮추시는 걸로. 왜냐하면 대박이 날 수가 있는데 그거는 낮은 비중 들어가도 대박 나면 그쵸. 3-4배 올라가게 되면 충분히 보상 받으시거든요. 음. 근데 안 되거나 힘들거나 불확실한 면들도 감안을 하셔야 되니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은 네. 좀 비중의 관리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이오 좀 접근하실 때는 그 기업의 좀 기술을 좀 꼼꼼히 확인을 하시고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중을 너무 많이 담는 거는 조금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채팅창으로 올라온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산 로보틱스 관련해서 좀 궁금하다는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재편한 소식에 두산그룹도 전반적으로 하락세 보이고 있거든요. 두산 로보틱스 오늘 7%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어떻게 보실까요, 대표님? 뭐 음. 이거는 뭐 회사의 가치라기보다는 어쨌든 두산이 추구했던 방향성에 대해서 약간 뭐가 좀 업근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어제 국민연금에서는 이런 뭐 방안에 대해서 찬성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또 그 아래 기사를 보면은 뭐 자진 철회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또 두산 자체는 그렇게 빠지진 않는데 정작 그 재편을 통해 가지고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이제 뭐 갖고 있는 가치에 비해서 덩치가 크고 가격만 비싸다라는 걸 이제 뭔가 우량한 어떤 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합쳐줘 가지고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했던 면들이 철회될지도 모른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가 오늘 유독 좀 빠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게 다른 기업들한테 좀 뭐 두산 밥캣이라든가 음. 두산 에너빌리티는 조금 뭐 다르죠. 이거는 또 뭐 어쨌든 지금 정책적인 이슈랑 또 맞물려서 음. 원전 쪽이 잘 될 거냐 말 거냐 이런 또 다른 이슈를 안고 있어서 좀 다른 거고, 네. 어쨌든 두산 로보틱스한테는 현재 두산 그룹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뭐 알아서 철회 내지는 자초가 된다고 하면 뭐 주가상으로 좋을 건 없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알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궁금하셨던 분들 관련해서 의견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채팅창 하나 더 봐볼까요, 대표님? 네, 음. 그러시죠. 보니까 넥슨 게임즈 궁금하다고 올려주셨고요. 아시아나항공도 궁금하다고 올려주셨습니다. 넥슨 게임즈요? 네, 넥슨 게임즈 오늘 게임주 관련해서 기대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는 보시나요? 솔직히
이런 말씀드리면 또 화내실 수도 있는데 네. 넥슨 게임즈 같은 거를 만약 샀다. 음. 저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이 게임은 하냐? 네. 게임을 하는 네. 사람인가? 음. 왜 샀을까? 음. 게임을 한다 그러면 전 인정. 네. 재밌어서 샀어요. 게임이 정말 넥슨 게임즈 거 뭐 제가 알기로는 상반기 때 그 퍼스트 디센던트인가 이거 가지고 아마 실적이 굉장히 좋아서 네. 이거 3만 원까지 갔던 종목이잖아요. 네. 근데 가격 최근에 사신 것 같은데 음. 뭐 반 가격 정도니까 시세 났던 거에 반 가격에 사신 거는 잘 사신 정도의 단가인 거 맞는데 어차피 게임이라는 건 뭐 스타크래프트처럼 뭐 전설의 게임이 아닌 이상은 어느 정도 인기를 끌고 나서 그다음에는 사그라지게 돼 있잖아요. 뭐 네. 그걸 또 다른 버전이나 이런 걸로 업데이트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사실 뭐 게임이 하도 많이 나오는데 이 게임 저 게임 새로운 거 나오다 보면 얼마 전에 나온 게임도 네. 잊혀지기 마련이란 말이죠. 정말 전설적인 뭐 레전드 게임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지 않는 한은 네. 그다음 나오는 신작 게임에 밀리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뭐 넥슨 게임즈 제가 알기로는 이번 하반기 때 많이 들었던 얘기가 그건 것 같아요. 이거 좀 게임이 좀 늦어진다 이런 얘기 좀 들으면서 주가가 빠졌다고 저는 알고 있어서 네. 나오긴 나오겠지만 예정됐던 것보다 좀 늦게 나오면 그거에 따른 숫자 반영도 그만큼 수년이 되는 거니까 주가가 그 어차피 게임류나 뭐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들 나와서 평가를 받아봐서 와 재밌다 아니면 와 이거 인기 있겠다 이런 거 받자는 사실 마치 로또를 긁는 것 같은 기분이거든요. 이 게임이 정말 동접자 수가 엄청 늘어나고 과금이 많이 되고 이런 것들이 잘 될까? 이런 것들은 사실 까보지 않으면 모르는 건데 그 시점이 좀 수년된다고 하면 네. 주가의 답보 상태도 조금 더 늘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차원으로 좀 이해를 하시고요. 네. 뭐 기본적으로 회사가 좋으니까 지금 정도 단가는 충분히 인내하고 참으실 수 있는 단가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솔직히 제가 아까 좀 건방지게 얘기를 드렸는데 게임주 같은 거 우리 뭐 여기 상담 오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보면 대부분 좀 지긋하신 연령대이시잖아요. 여기 물론 뭐 MZ들도 계시겠지만 네. 게임주는 정말 내가 해서 재미있다 이런 느낌 아니면은 웬만하면 매매 안 하시는 게 맞죠. 저는 솔직히 40년 이상 게임을 해오고 있는 사람이라 게임에 네. 대해서 꽤 그래도 안다고 생각해도 게임 여전히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어르신들 솔직히 게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게임주 사놓고 게임주 괜찮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네. 그거 솔직히 어이없는 일이죠. 내가 도통 모르겠는 쪽을 왜 사가지고 고민을 하냐? 알 법한 거 사도 2,500개나 돼서 종목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넘겨짚어서 얘기 드린 건데 게임은 정말 스스로 해보시고 재밌다는 판단이 드시거든 그런 종목을 사시면 정말 내 느낌대로 종목의 주가가 움직일 거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좀 잘 아는 종목을 살펴보자라고 계속해서 얘기해주고 계시고요. 또 게임 관련해서는 신작 부분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전화 들어와 있어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들리실까요? 예. 네네,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토니모리하고 한국가스공사요. 네, 토니모리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시죠? 17,000원, 당초에 17,000원인데요. 네. 나중에 유상이나 무상 받아가지고 한 12,000~13,000원 된 것 같은데 평단이 알겠습니다.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한 30%요. 30%. 한국가스공사는 매수가 어떻게 되시죠? 51,200원. 51,200원에 비중은 네. 어떻게 되실까요? 한 10%요. 80% 알겠습니다. 그럼 토니모리랑 10%. 10%요? 알겠습니다. 그럼 토니모리랑 한국가스공사 대표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 말씀 나누시면 됩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방금 그 게임주에 대해서 굉장히 건방진 의견을 하나 드렸었는데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토니모리 화장품 쓰세요? 예? 토니모리 화장품 써보셨어요? 안 써봤습니다. 그 뭐 좋다는 얘기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거는 그런 좀 뭐냐
그런 경제 TV에서 본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매입했는데 그때 네. 예. 사실 뭐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게 뭐 잘못했어요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예. 어제도 뭐 비슷한 질문을 해 주시는 분한테 정말 궁금하면 회사에다가 물어보세요 뭐 이런 말씀도 드리지만 네. 사실 이 토니모리 같은 이런 뭐 약간의 뭐 약간 인디 브랜드 비슷하면서도 최근에 이제 미국 쪽이나 이런 데서 인기를 얻고 있는 이 화장품에 대한 건 사실 네. 우리 지금 뭐 저보다 좀 연배가 있으신 걸로 제가 들리는데 예. 가족분들이나 이런 또 젊은 MZ들 세대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같은 걸 한번 슬쩍 물어보시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 토니모리 같은 건 젊은 친구들이 아마 되게 좋아하고 있는 이런 브랜드라고 보기 때문에 예. 그냥 우리 진짜 찐 어른들의 시각으로 이제 화장품 그냥 뭐 누가 좋다더라 이러시지 말고요. 예. 뭐 젊은 친구들은 진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뭐 자녀분이나 뭐 자녀의 또 자녀분 이런 분들한테 좀 물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이게 지금 토니모리가 뭐 상반기 때는 전반적으로 그랬지만 미국에서 엄청나게 인기 끈다 이런 거 있으면서 사실 딱 그 사기 시작했던 17,000원 가격까지 올라갔다가 하반기 들어서 뭐 실리콘투도 마찬가지지만 약간의 이제 그 네트워킹의 문제라든가 또 뭐 계속 이제 화장품이 뭐 올라갈 수만은 없으니까 또 약간의 매출의 정체라 그때 예. 당시에 한 6월 달인가 7월 달에 15,000원 이상 나갔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올리브영에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네. 더 보유를 했었는데 그때를 팔질 못했어요. 올리브영에 들어간다고 그래가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한 10,000원 정도 까진 것 같아가지고. 네. 예. 그래서 지금 그때 시세가 또 다시 올라올까 해가지고 지금 뭐 미국 시장에도 많이 가고 중국 시장에도 네. 진출한다 그러니까 지금 잡고 있는데 네. 그래서 좀 궁금해서 지금 여쭤보려고 예, 했어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 제가 생각하기엔 지금 10,000원 시세 이렇게 좀 잘 안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원까지는 안 가요. 시세가 한번 크게 났었기 때문에 네. 충분히 가격과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하다는 관점이고요. 네. 지금 이게 화장품이라고 하는 게 어차피 그 뭐 어떤 세태라든가 아니면 경기를 좀 많이 타는 관점인데 네. 제가 봐서 내년도에는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쪽에 있어서는 약간의 좀 불황의 분위기를 탈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아, 그래서 최근에 이런 주가의 뭐 선반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분기 실적은 훌륭하게 나오겠지만 상반기 때 나왔던 그 상승률 대비해서는 좀 줄어들고 있을 거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은 주가의 탄력성이 좀 현저하게 떨어질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아주 신박하게 매분기 뭐 100%, 120% 이런 식으로 계속 분기별 성장률을 많이 하는 기업들도 있긴 있는데 요 기업은 그런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랬으면은 이렇게 주가가 부러질 리가 없거든요. 이렇게 일단 말씀. 화장품 주가가 전체적으로 빠졌더라고요. 네, 많이 빠졌는데 뭐 그렇지 않은 아주 특수한 기업도 있긴 있어요. 뭐 네. 요런 VT 같은 경우는 오늘이 신고가잖아요. 예, 네. 제가 뭐 이거 VT는 몇 달째 계속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기업 중에 하나인데 네. 얘는 그 리들샷이라고 하는 그런 재료로 해서 지금 오늘도 신고가니까 이런 화장품도 있거든요. 있기는. 근데 드물죠 아주. 예, 최근에 다들 실리콘투 비슷하게 여름 이후에 많이 부러진 기업들이 대부분인데 그 예전 가격 회복하기 조금 좀 시간 오래 걸릴 것 같다 말씀 일단 종료드리고 그 내년 상반기까지는 얼마쯤 갈 것 같아요? 얼마쯤이라는 건 사실 저희가 이 가격이라는 게 지금 생각을 해보시면 얼마쯤 물론 갈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지만 지금 6,000원 하고 있는 애를 제가 내년 상반기 중에 10,000원 정도 갈 것 같다 이렇게 얘기 드려서 그걸 믿고서 무조건 사시는 게 맞느냐 이런 건 아니죠. 다만 제가 봐선 올라가면 한 8,000원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빨리 물어보셨으니까 한국가스공사는 이번에 그 유탄을 맞았잖아요. 예. 뭐 어제 시추선이 왔다고는 하지만 예. 어쨌든 지금 대왕고래 관련해서 지금 누구도 언급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지금 최근에 주가가 심하게 부러진 거예요. 사실 그러기 전만 해더라도 뭐 4만 원대 중반 정도는 유지하고 있었는데
정책적인 이런 연속성이라든가 예산 삭감 마치 지금 이번에 예산 삭감돼서 만약 끝나면 물론 다시 어떻게든 살릴 수도 있겠지만 내년에 과연 구멍을 몇 개나 뚫을 수 있을 거냐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생각들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좀 부러진 거거든요. 다만 이걸 뭐 국가적인 어떤 결정에 있어서 감정적으로 그냥 무조건 줄여서 안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좀 너무한 것 같고 제가 보기엔 제한적인 의미로 한두 개 정도는 뚫을 수 있는 예산이 다시 확보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 때문에 좀 이성적으로 볼 때는 한 4만 원 내외까지는 다시 반등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사신 가격까지는 조금 무리할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구멍 뚫려 가지고 유전이 있어야 뭐 산 가격이 올라가겠네요. 유전이나 가스가 뭐 애써 그 애초에 뭐 방침대로 예상한 정도의 수준만큼 있다고 하면 지금보다 가격이 제가 봐선 2배 이상 갈 수 있죠. 예. 그러겠죠 아마도. 예. 근데 그거는 다 가능성일 뿐이니까요. 아직 근데 이제 뚫을 수 있는 예산이 제한이 되면 그럴 확률이 자꾸 낮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네. 그럼 이어서 문자 상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문의 주셨고요. 21,000원에 매수하셨다고 합니다. 현재는 17,000원대라서 약간 손실 보고 계시고요. 앞서서 두산 로보틱스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래도 두산 로보틱스보다는 덜하지만 그래도 오늘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뭐 이번에 뭐 흔히 말해서 그냥 계엄 이슈에 가장 유탄을 맞은 기업의 대표적인 기업이죠. 예. 원전 믹스가 과연 그러니까 우리가 넘겨짚는 건데 이번 탄핵이라든가 뭐 계엄 이슈 이후에 어떤 정치적인 지형의 변화에 있어서 지금 현재 현 정부의 에너지 믹스가 과연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이냐. 물론 뭐 신한울 3, 4호기 이제 막 짓고 있는 걸 뭐 누가 갑자기 또 짓지 마 이렇게 갑자기 하기란 또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만 네. 어쨌든 세계적인 조류는 뭐 그것도 다 그 사람마다 얘기들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원전에 지금 난리가 났다 전 세계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원전은 결국은 뭐 흔히 말하는 뭐 재생에너지다 아니면 뭐 안전하다 이런 거에서는 좀 거리가 있는 거다라는 관점을 계속 얘기하는 측도 있습니다. 네. 어느 문제에 있어서도 다 부딪히는 점이 있는데 음. 원전만큼 사실은 얘기를 갖고 첨예하게 얘기하는 양측이 있는 부분도 좀 드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그냥 기사로만 보는 건 미국에 있는 빅테크들이 많은 AI 데이터 센터 돌리기 위해서 원전들과 계약을 하고 있다라는 건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원이라는 게 무한이 아닌데 뭐 풍력, 태양광 좋지만 그걸로 다 담보되지 않는 전력을 그 원전에서 끌어온다 이런 계약들을 많이 하고 있는 흐름을 보면 네. 원전이라는 게 많이 앞으로 쓰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일부 뭐 저쪽 유럽이라든가 뭐 중동이라든가 이런 아프리카 같은 데서도 원전 발주 이런 얘기는 많이 나오지만 야 어떻게 보면 역으로 보면 원전을 만들어줄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어서 원전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도 수십 년 동안 원전을 만들어 본 적이 없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지금 꽤 안 만들다 이번에 만드는 거고요. 뭐 일본은 그 잔상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네. 뭐 해외 나가서 원전 지을 생각 안 하고 있고 진영으로 보면은 러시아랑 중국이 있는데 네. 뭐 서방 세계에서 걔네들 원전을 굳이 차용해서 쓸 리는 없고 네. 프랑스는 비싸서 못 쓰겠다 이런 논리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솔직히 원전을 그렇게 요구를 하고 뭐 많은 수요가 있다 그래도 그걸 누가 다 지어주지라는 생각이 오히려 들 정도예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서 생각 많고 원전이란 게 이게 우리가 체코 원전 하나 갖고서도 지금 뭐 내년 3월쯤에 본계약이다 이랬는데 이게 또 얘기 좋아하는 쪽에서는 이번에 정권이 바뀌니까 또 이거 물 건너고 가는 거 아니야 이런 해석입니다. 물론 네. 국가 간에 이런 게 뭐 정권의 변화로 인해서 이탈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뭐 정권을 잡는 사람이 에너지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 가지고 워낙 풍파가 심했던 우리나라의 전례를 봤을 때 만약 지금 정권과 반대쪽에 있는 정권에서 만약 하게 되면 에너지 믹스 또 다시 재계산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있어요. 그런 네. 차원에서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사실 수소도 하고 뭐 화력도 하고 원전도 하고 다 능력이 있는 회사인데 갖다 붙이기 나름인데 지금은 어쨌든 원전과 SMR의 대표주로 돼 있다 보니까 원전의 위상과 에너지 믹스에 대한 걱정이 있다 보니 지금 두산이 좀 어려운 거죠. 뭐 네.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오늘 같이 반등장에서도 음. 안 움직이는 건 뭐 제가 자꾸 정치 단어를 쓰고 싶진 않은데 탄핵 이슈가 훨씬 현실화가 되니까 현 정권의 정책적인 면에서의 어떤 탈락, 음. 약간 부침이 있을 것 같은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조차도 반등이 안 나오는 거죠.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지주 문의 주셨고요. 매수를 56,500원에 하셨다고 합니다. 앞서서 또 원전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금융주도 아무래도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을 좀 직격탄으로 맞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락하고 있고요. 어떻게 네. 보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냥 물론 푸시를 안 했으면은 그만큼 주주환원도 안 하고 뭐 배당도 안 하고 자사주 소각도 안 하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네. 왜냐면 귀찮고 돈 들어가고 뭐 경영진 입장에서 사실 의미 없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 뭐 내가 재임 기간이나 이럴 때 주가가 올라가는 걸로 평가받는 뭐 그런 거를 그게 아주 일반화돼 있거나 대중화돼 있는 약간 미국과는 좀 다른 그림 같아요. 그러니까 뭐 주주총회 온 분들이 물론 따지죠. 아니 샀는데 주가가 왜 안 올라? 뭐 이러고 따지지만 네. 그러고서 그냥 끝이지. 내년엔 저 열심히 해가지고 주가 올리겠습니다. 이러고 끝이지. 그걸로 뭐 한마디로 그러니까 뭐 소송을 걸어가지고 너 이렇게까지 못하고 이러면은 너 물러나야지. 뭐 이렇게 미국처럼 뭐 이렇게 강하게 안 한단 말이죠. 네. 근데 어쨌든 작년 초부터 우리가 밸류업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면서 금융지주회사라든가 일반 지주회사, 그리고 은행주들, 보험주들, 뭐 일부 증권주들이 이런 흐름을 가지고 알아서 좀 올라탔죠. 네. 조금 주주환원을 하면서 올라탄 그런 그림이 있었는데 어쨌든 마찬가지예요. 오늘 오늘 지금 장에서 정말 몇 개 안 되는 하락 종목 중에 은행주가 있고 뭐 두산 그 에너빌리티가 있고 네. 뭐 안 봐도 비디오인데 약간 뭐 대왕고래 이런 개념도 그다지 셀 것 같지는 않아요. 좀 한번 네. 봐야 되는데 셀 수도 대왕고래. 있어요. 어제 시주선이 와가지고 네. 제가 대표적으로 뭐 화성별부 같은 거 보는데 이거 올랐네요. 오. 왜냐하면 이게 대왕고래에 대해서는 지금 일정들이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백보양보해서 뭐 정권이 바뀌면 안 팔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리지만 일단 배는 왔고 네. 하나 뚫긴 뚫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뭐 그 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예산이 깎인 거죠. 그래서 하나 뚫을 예산은 있는 걸로 아는데 네. 이게 뭐 하나에 100% 성공하면 좋지만 원래 계획은 5개든 10개든 될 때까지 그쵸. 뚫는 거였는데 그만큼의 예산이 지금 확보가 안 될 것 같아서 걱정인 거지. 일단 어저께 아마 우리나라에 왔기 때문에 하나는 곧 뚫어 이제 이런 시각이에요. 그래서 네. 아마 오늘 반등이 그나마 화성밸브를 비롯한 대왕고래 쪽에서 일부 나오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지금 제가 얘기를 막 중구난방으로 들이다가 막 갔는데 네. 은행주들 좀 약세는 일단 밸류업에 대한 동력의 좀 약세 이런 걸로 좀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은. 네. 네. 그렇지만 은행주가 언제 뭐 금리가 오르고 내린다고 이익이 안 나는 집단인가요? 이익은 어떤 상황이 돼도 엄청나게 벌어댑니다. 네. 오히려 이렇게 뭐 주주님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좀 바뀌는 게 어쨌든 뭐 주주들한테도 좋은 거고 경영진한테도 뭐 뿌듯한 경험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네. 뭐 어쨌든 밸류업은 근데 뭐 제가 이건 좀 조심스럽지만 누가 정권을 잡아도 결국 해야 돼요. 왜? 우리나라 지금 이 수준이 아닌데 이 그쵸. 수준에 있다라는 건 꼭 다른 어떤 누가 키를 쥐고 있는 게 뭐가 중요해요. 뭐 훨씬 더 자본시장이라든가 증권시장을 이해하는 분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정말 이게 왜 동남아 증시보다 못하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이번에 뭐 야당 쪽 중심이지만 상법 개정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이게 자본시장 선진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게 꼭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제가
판단 내리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밀어붙여서 해서 이사들이 주주들을 상대로 해서 열심히 충실하게 일할 수 있는 의무가 생겼다. 이게 또 뭐 새로운 어떤 우리 시장의 모멘텀이 될지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뭐 시장에서 많은 우리 개인 투자가님들은 오늘 금투세 폐지 또 뭐 상법 또는 자본시장법의 뭐 개정 내지는 뭘 통해 가지고 우리 시장이 좀 살아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아마 간절하게 하고 계실 거예요. 예. 맞습니다. 밸류업은 어쨌든 가야 되는 길이다라고 그렇죠. 말씀해 그러니까 주셨고요. 지금 사실 네. 은행주들이 뭐 안 할 것 같아서 빠진다? 이게 사실 그렇게까지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뭐 네. 이제 조금 인식이 바뀌면 뭐 은행장이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도 열심히 밸류업을 해서 주가 띄우고 이러는 게 오히려 평판에 더 좋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시게 되는 멀지 않은 미래가 올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주도 상담 도와드렸는데요. 은행 관련해서는 밸류업에 좀 힘을 못 쓸 것을 염두에 두고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상담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바스 AI를 문의 주셨고요. 14,1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현재가는 12,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7% 상승하고 있고요. 좀 최근 한 달간 보면 변동성이 꽤 큰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뭐 어쨌든 이 종목은 사실 이번 흐름보다는 조금 길게 보시면 이 녀석이 그 작년의 흐름이 작년인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던 때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뭐 AI 붙은 기업이면은 다 뭐 비슷한 거지만 작년도 하반기라든가 이런 이후에 이제 꺾였죠. 그 네. 칩과 관련된 어떤 하드웨어 종목들이 살아난 반면에 흔히 말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꺾였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팔란티어라든가 이런 것들 난리치면서 네. AI 소프트웨어도 이제 돈 벌 수 있구나. 오픈 AI도 어저께 무려 $200짜리 챗 GPT 구독용 모델을 내놨단 말이에요. 네. 28만 원짜리. 음. 지금 24,000원짜리 있는데 그것보다 이제 업그레이드 버전이겠죠. 네. 그 왜 좋으니까 그런 걸 내놓겠어요? 그렇게 내놔도 팔리겠고 그쵸. 구독을 할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럼 뭐 한 명이 아니라 8명 가입한 효과를 한 그 비싼 모델에서 찾을 수 있으니까 네. 훨씬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커진다고 보는 거죠. 셀바스 AI 같은 경우도 비슷한 관점에서 지금 흐름들이 나왔던 거고 뭐 최근에 이제 일본 보시면은 바닥은 한 10,000원 근처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200일선 요 돌파를 하려다가 여기서 이제 멈칫하고 이번에 그 정치적 이벤트 때문에 3, 4일 밀렸던 거고 네. 재차 14,000원 정도 내외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AI 소프트웨어 쪽 분위기는 상당히 아직까지 양호하다고 보고요. 뭐 작년도와 올해 봄까지 올해 상반기까지가 하드웨어 중심이었다고 하면 내년도는 뭐 소프트웨어 중심이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이제 많이 고점에서 한 60-70% 이상 빠진 소프트웨어 계열 쪽 기업들 중에 상당히 시세를 내는 기업들이 있을 것 같고 뭐 제 생각에 폴라리스 계열하고 네. 셀바스 계열이 그래도 뭉쳐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집단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판단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셀바스 AI 관련해서는 AI 소프트 쪽에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RFHIC를 문의 주셨고요. 매수는 12,000원에 하셨다고 합니다. 현재가는 11,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네. 또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기대감이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것 같아요. RF는 뭐 그런 기업은 아닌데 어찌됐든 네. 뭐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게 통신 관련된 트랜지스터도 하기 때문에 네. 뭐 우크라이나 사실 재건을 한다고 보면 뭐 A부터 Z까지 할 게 하나둘이겠습니까? 뭐 최근에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도 이제 종목으로 분류되는 게 네. 뭐 통신에 대한 부분도 재건해야 될 부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사실 뭐 우리나라 어떤 기업도 갖다 붙이면 우크라이나 재건에 다 가능해요. 근데 네.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수익 플러스라고 하는 아침 코너 진행할 때 두 가지 이슈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우크라이나 재건이었고 네. 왜냐면 트럼프가 밤사이에 한마디 한 것 때문에 하나는 오징어 게임 2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네. 둘 다 오늘 폭등을 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도 오늘 굉장히 세고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라든가 요런 또 뭐 위즈윅 같은 스튜디오 네. 요런 것들 강세도 나오고 있어서 오늘 뭐 이슈가 굉장히 음. 아침에 제시를 잘해 드렸다는 판단 드리는데요. RFICC는 원래 인제 지라갈륨이라고 하는 GaN 소재의 트랜지스터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요게 최근에 인제 미중 간의 그 희토류 같은 거 통제에 있어서 중국이 갈륨이나 게르마늄 같은 것들을 사실 많이 갖고 있어서 그쪽 화합물로 만든 뭐 이런 것들을 미국에 공급하지 않으면 사실 미국이 또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미국이 중국을 계속 견제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별로 견제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네. 진짜로 마음 먹고 중국이 뭘 안 하겠다 이러면은 미국도 사실 곤란해지거든요. 지금 뭐 이 탈피를 하려고 하지만 중국의 어떤 그런 영향력에서 쉽게 지금 탈피를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겉으로는 지금 으르렁대지만 뭐 속으로는 반도체도 그렇고 뭐 내부적인 교류 다 하고 있는데 네. 겉으로는 뭐 마치 정말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어 이러는 것 같지만 저는 얘네들이 왜 저렇게 계속 싸울까? 밖으로는 속으로는 다 내통 내지는 거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밖으로는 마치 뭐 진짜 왜 저럴까 이런 생각 가끔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RFICC는 그런데 이게 지라갈륨 트랜지스터 시장이라는 게 아직 개화를 네. 하질 않았어요. 실적이 많이 안 따라오는 게 좀 문제고요. 앞으로 뭐 실리콘 카바이드 관련된 그 소재랑 맞물려서 봤을 때 이 GaN이라고 하는 지라갈륨 소재 반도체나 트랜지스터 시장이 커질 거라고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네. 동사가 앞으로의 어떤 위치 그리고 이게 건너 보면은 아시겠지만 RF로 시작되는 회사가 2개 더 있어요. RF 머티리얼스가 있고 또 그 손자 회사가 RF 시스템즈라고 있거든요. 이게 RF로 시작되는 게 알고 보면 다 이 아들과 손자 회사까지 연결이 돼 있는 회사라서 네. 나중에 뭐 그럼 갈륨이라든가 이런 소재류 나왔을 때 사실 제일 또 주목을 받아야 되는 네. 어떤 기업 부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요. 음. 당장은 조금 어렵지만 나중에 뭐 6G로 간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RF의 어떤 비전은 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대 12,000원에 사신 거는 조금 꽉 잡고 계셔라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마 내년도에는 제가 올 봄부터 사실은 많이 말씀드리는 건데 전력기기 쪽이 뭐 올 한 해 사실 대단했잖아요. 네. 근데 내년도는 저는 통신하고 보안의 시장이라고 보기 때문에 내년도에 통신주, 보안주, 그러니까 통신이라는 게 뭐 SK텔레콤 뭐 하반기에 많이 갔죠. 네. KT도 맨날 52주 신고가라 이미 그런 통신주도 갔지만 네. 통신 장비 쪽이 너무 안 갔는데 6G의 개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곧 시도가 되면 통신 장비나 또 이번에 뭐 보안 이슈 이런 것들이 좀 내년도에는 예, 좋은 그림을 만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통신 장비 좀 내년에 좋은 흐름 보일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RF도 그런 만큼 긍정적인 전망 두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어서 다음 상담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제철 문의 주셨고요. 32,0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현재가는 2만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 10% 넘게 강하게 상승해 주고 있습니다. 네.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요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철강유에 대한 관점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올라서 반갑지만 이게 길게 보시면은 아주 장기적인 하락을 상당히 네. 오래 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 작년도 9월 달에 4만 원이었던 녀석이 최근에 2만 원까지 빠졌어요. 네. 이런 면을 보면 또 한 번 제가 예, 본의 아니게 50% 법칙을 또 얘기하게 되죠. 네. 물론 제일 고점은 6만 원이었지만 이번에 요 4만 원 정도에서 부러져서 또 50%쯤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고점에서 부러지기 시작하면 50% 정도쯤 부러진다. 근데 이거는 어쨌든 뭐 작년뿐만 아니라 그 팬데믹 이후에 뭐 중국 쪽의 업황의 어떤 과잉 생산 이런 거 이후에 사실 주가가 좀 장기적으로 하락했던 면이 있는 거고요. 네. 다만 최근에 이거 긴 일봉 보시면 오른쪽 끝에 지금 거래량이 저렇게 바짝 쓰고 있는 거 보실 거예요. 네.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이 현대고철이 뭐 그 너무 이제
그 생산에도 남는 게 있고 그러니까 재고가 남고 그러니까 네. 공장을 아마 하나 멈췄나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그 멈추면 왜 안 만들어 이렇게 뭐 손해 보는 거 아니 이러시지만 만들어서 손해 보는 건 안 만드는 게 차라리 나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으로 오히려 오늘의 반등을 네. 이해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음. 지금 사실 가격이 너무 많이 부러진 상태라서 네. 자율적인 반등이 나올 만한 각도였고 또 최근에 4만 원에서 반토막이 난 만큼 그거에 따른 반등이라고 보고요. 아마 제 이 반등이 기술적으로는 보통 한 30% 정도 내외까지 나오거든요. 네. 2만 원 잡고 나오면 음. 2만 5천 원에서 한 2만 6천 원 사이 정도의 반등 요런 정도의 염두를 두시고서 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등 시 조금 비중을 줄이시거나 매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은 네페스 문의 주셨습니다. 매수는 34,000원에 하셨다고 하고요. 아이, 매수가가 꽤 높으십니다. 현재가가 6,000원대라 지금 손실 많이 보고 계시는데요. 고민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페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건 뭐 고민의 차원을 넘었죠. 이건 뭐 네. 해탈의 경지라고 봐야 음. 되겠죠. 3만 원대 사신 거를 6천 원까지 견디셨다. 이거는 웬만한 분이 하실 수 있는 네. 경지를 넘어선 겁니다. 이거 사실은 제가 평소에 하던 대로 보면은 굉장히 혼나셔야 되는데 네. 뭐 계좌 상황이실지라 제가 뭐 한마디 거둔다 그래서 이게 뭐 위로가 되시거나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는 상황이 아닐 수준이에요. 이게 뭐 한 20-30% 빠진 걸 갖고 제가 막 이렇게 뭐라고 뭐 왜 이랬어 뭐 이러면 좀 이해가 되는데 네. 지금 상황을 어떻게 뭐라 그러겠어요. 이건 뭐 그냥 일단 깊은 위로를 드리고 다만 이 회사가 어떤 비전을 가졌기에 이런 식으로 내려올 만큼을 이제 참으셨느냐라는 관점인데 오히려 반대로 보면 32,000원대라고 하셨나요? 4,000원대라고 34,000 하십니다. 원이요? 네. 그럼 거의 지금 가격에서 한 5배 정도 높을 가격이고 얘가 한 8천억 정도 시가총액이 나올 수준까지 갖고 계셨다는 얘기인데 네. 이게 그런 가격대가 8,000원, 8천억, 5배, 한 3만 몇천 원 잡으면 2021년도인데요. 이 회사 지금 실적을 한번 보자고요. 네. 20년도 이후에 적자가 계속 누적이 돼가지고 뭐 재작년에 이게 특별이익 가지고 영업이익이 적자인데도 순이익이 플러스가 났지만 네. 작년도엔 무려 1,000억 가까운 적자가 났던 기업이에요. 네. 올해 3분기 내내도 적자가 한 분기에 보통 200억대 정도씩 나왔다. 네. 제가 알기로는 네페스가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MPU 쪽에 있어서 나름대로 기술력은 갖고 있다 이렇게 알고는 있는데 네. 결국은 장사한 거에 비해서는 뭔가 마진을 못 남기고 계속 손해를 보고 있었다. 이거 뭐 기계가 멈추면 안 돼 이런 생각에서 돌리긴 돌리지만 손해는 계속 보고 있는 거죠. 역마진이 나는 상황이니까. 네. 매출은 지금 보면 한 분기에 1,000억 이상 나오는데 적자를 면치 못했다라는 건 그거 이상의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공급처에는 계속 줬다는 얘기예요. 네. 진짜 적선하는 식으로 자원봉사했다라는 식으로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건 진짜 문제죠. 뭐 나중에 어떤 걸 반대급부를 얻기 위해서 이러는지 모르지만 네. 어쨌든 제가 봐선 회사 지금 돌아가는 판세가 너무 좋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는 거고 그게 결국 지금 큰 주가의 하락으로 이어진 거예요. 지금 뭐 1년에 1,000억씩 적자가 내면 1,400억의 시가총액은 뭐 괜찮냐? 네.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지도 않는 거죠, 사실. 회사가 계속 이런 식으로 몇 년 동안 유지된다고 하면 지금의 가격이 뭐 고점에서 5분의 1, 6분의 1 토막 났어요. 이게 무슨 위안이 되겠어요. 계속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황이 되면 뭐 주가는 더 부러져도 할 말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상황은 아마 이거는 정말 뭐 저도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어려운 난제인데 회사에다가 정말 물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너는 도대체 언제 흑자 전환되는 거냐? 계획이라도 있는 애들이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네. 정말. 물어보셔가지고 정말 이 회사에 대해서 진짜 지금이라도 나올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지금 너무 답이 없는 그림으로
회사가 운영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럼 채팅창으로 올라온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아시아나항공 궁금하다고 올려주셨고요. 세명전기 그리고 VT도 궁금하다고 올려주셨습니다. 네, 그럼 VT 먼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아주 강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24% 넘게 지금 상승하고 있거든요. 좀 증권사 리포트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 좀 기대감이 실리는 것 같은데 또 오늘 또 중국 쪽에서 경기 부양 기대감이 나오면서 VT가 강하게 상승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 대표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VT는 사실 이게 뭐 나중에 공시사 같지만 한 10,000원일 때부터 굉장히 추천을 많이 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잘 아시겠지만 이건 우리나라에서 먼저 유명해진 회사가 아니고 일본에서 먼저 유명해진 다음에 우리나라로 와서 네. 다이소에서 이제 역대박을 쳐가지고 네. 인기를 얻게 된 거고 뭐 한창 그 다이소에 막 풀릴 때 네. 뭐 올리브영 같은 데서는 뭐 한 2만 원 하는 게 용량은 좀 작지만 뭐 한 맞아요. 3,000원, 4,000원 뭐 이렇게 파니까 뭐 난리가 났던 거죠. 저희 네. 집 식구들도 맨날 구하러 다녔던 기억이 저도 나는데요. 써봤어요. 예. 네. 지금 다이소 가 보면 음. 저도 최근에 한번 갔다 왔는데 이런 어떤 그 테이블 위에 VT의 라인이 뭐 몇십 개가 그냥 혼자 이렇게 막 도열이 돼 있어요. 지금은 막 품절 라인까지는 아닌데 네. 왜냐하면 유사 상표들도 많이 나왔고 해서 음. 다만 그만큼 뭐 다이소를 통해서 어떤 이미지가 소문이 나면서 역수출이 된 그런 상황이고 미국에서도 잘 팔려요. 그 아마존 행사 이런 거 할 때 보면 VT의 이런 리들샷 라인이 보통 3등에서 뭐 고 내외까지 차오르는 상황들이고요. 네. 뭐 워낙 좀 신박한 개념의 어떤 개념이잖아요. 이게 뭐 쬐끄만 그 마이크로 니들이라고 하나요? 그런 리들샷이라고 하는 녹는 주사 바늘 같은 네. 개념이 이제 피부에 좀 파고든다 이런 개념이라 어쨌든 다른 회사가 좀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좀 유니크한 실적을 계속 당분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중국의 뭐 길고 큰 부양책이 계속 된다고 하면 어쨌든 중국이라는 게 미지의 세계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서 다 성공한 거 아니에요. 사실 가서 뭐 심한 말로 진짜 말아먹고 온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왜냐면 중국의 텃세라든가 네. 조금 될 만하면 또 비슷한 것들 카피해 갖고 막 네. 하기 때문에 성공이 여간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뭐 부양책을 통해 가지고 중국이 지금 살아나는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은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뭐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섹터는 화장품이고 네. 현재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그러니까 주가가 굉장히 좋은 VT가 그런 천병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현 주가 사실 다른 그 화장품과도 지금 그림이 달라요. 얘는 네. 지금 이렇게 신고가에는 화장품 거의 없거든요. 어제 이제 좀 도와드렸던 파마리서치라든가 휴젤 같은 그런 류들이 덜 빠지고 있는 그림들이 있어서 걔네들도 괜찮은데 네. 이렇게 신고가에는 화장품은 뭐 거의 유니크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런 종목은 사실 상담으로도 잘 안 나오는데 네. 얘기가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이런 것들은 그냥 5일선 깨지기 전까지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네, 고민하실 게 없고요. 네. 5일선 깨지기 전까지 그냥 쭉 가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VT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주셨고요. 이어서 채팅창으로 올라온 종목 아시아나항공도 궁금하다고 올려주셨는데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2%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요. 뭐 상승폭은 크지는 않은데 또 최근에 합병 이슈도 있었잖아요. 아시아나항공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뭐 아시아나항공이 뭐 혼자 있었으면 그냥 망했겠죠. 예, 어쨌든 대한항공 쪽에서 합병 지금 시도를 해가지고 한 2년 이상 지금 심사를 받으면서 네. 결국은 지금 거의 다 끝났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만 앞으로 한 2, 3년은 독립 체계로 그냥 운영이 되는 만큼 네. 뭐 아시아나항공이 특별히 더 좋다 안 좋다는 아닐 것 같고 다만 이제 대한항공이 최근에 계속 신고가의 모습을 나타냈거든요. 네. 아시아나보다 오히려 더 관심은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끝났다 이러니까 이제 이벤트 소멸 효과 때문에 26,000원에서 최근 23,000원 물론 뭐 최근에 4, 5일 정도의 시장 흐름은
정치 테마주 말고는 다 빠졌기 때문에 뭐 지금 네. 정도의 하락이 뭐 유별나지는 않습니다. 음. 이 정도만큼 안 빠진 기업이 어디 있어요? 정치 테마주 말고는 다 네. 빠졌는데 뭐 음. 그런 다음에 이제 얼마나 반등이 나오느냐인데 제가 봐서는 최근에 이제 어쨌든 이게 그냥 뭐 합병이라든가 이런 시도에 대한 완성은 거의 이제 이벤트가 완성됐다는 그림이고 네. 조금 지역적인 이슈가 될 수도 있지만 음. 우리나라가 갑자기 무슨 여행 제한 국가가 됐다라는 음. 그런 좀 불행한 뉴스가 뭐 곧 풀리겠죠. 네. 풀리겠는데 그 아직은 며칠 동안은 조금 잠재적인 악재로 항공주들이나 이런 거에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관점이죠. 아직 음. 뭐 전 세계가 음. 확 다 풀었어요 이런 게 아니고 네. 예, 아직 주시하고 있고 1, 2월까지는 이 여파가 있어서 중국이나 이런 데서도 한국 불안해서 못 가겠다 뭐 이걸 어디가 더 불안하다고 얘기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우리나라의 지금 현 상황이 뭐 우리나라에 살지 않는 외국인들 눈에서 보면은 어우 저기 뭐 큰일이 난 것 같은 느낌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딴 나라 어디를 봐도 마찬가지죠. 저 나라에 뭐가 뭐 어떤 사람들이 왁 모여가지고 뭘 하고 있다 이런 걸 보게 되면 저기 굳이 가고 싶을까 이런 생각 하게 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인지상정으로 보면. 그래서 네. 그런 이슈 때문에 뭐 최근에 항공주나 여행주들 주가가 조금 뭐 음. 부침을 겪고 있다라는 건 감안을 하셔야 될 겁니다. 다만 전 세계 아마 8대 항공사로 이제 발돋움을 하게 되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어떤 비전은 뭐 장기적으로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이번에 합병 과정에서 그런 뭐 화물 그런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또 다른 쪽에 이제 양도해 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약간 좀 알토란 같은 사업 부분을 양도한 부분들 이런 것들도 좀 감안을 해보시면 그냥 합쳤다만 갖고서 무조건 좋아 이렇게 보실 건 아니라는 거죠. 실적이 네. 어느 정도 그 사업 화물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양도된 이상의 어떤 시너지 효과를 그리게 될지는 앞으로 한두 분기 정도는 봐야지 실적의 훼손이 별로 없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면 뭐 빠른 주가 회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아시아나항공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어서 전화 지금 들어와 있어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세명전기요.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5,727원이고 30%입니다. 알겠습니다. 세명전기 5,720원에 30%. 김종현 대표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 말씀 나누시면 됩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5,000원대 하셔가지고 아이고 이거 뭐 어쨌든 뭐 지금 오늘 반등은 상당히 그래도 인상적으로 나오긴 하는데요. 네네. 사셨을 때 원래 목표가 있으셨어요? 8,000원 생각하고 들어갔습니다. 아, 그러면 반대로 얼마 이상 빠지면 팔아야지 이런 생각은 안 하셨나요? 한번 팔 기회가 있었는데 네. 놓쳤습니다. 아, 이게 사실 한 번이라는 그 소중한 기회가 한 번 날아가면 그 다음 순서가 오려면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사실 뭐 세명전기 자체가 개인적으로 문제가 크지는 않다고 보는 거고요. 최근 3, 4일 빠지면서 사실 사신 가격에서 좀 멀어진 거기 때문에 오늘 어제 빠진 거 대비해서 반등의 강도가 센 걸 보면은 우리 선생님 사실 한 5,100원대 정도 내외까지는 충분히 빠른 속도로 회복이 가능하다고 좀 봐요. 예, 크게 걱정하실 영역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뭐 비중이 작은 기업치고는 조금 많이 담으시긴 하셨는데 아마 이 회사 모르긴 몰라도 제가 뭐 맨날 이게 이걸 본 건 아니니까 실적이 아주 훌륭하진 않아도 뭐 그래도 뭐 그렇게 적자나고 이런 기업은 아니고 앞으로 이제 그런 뭐 송배전이라든가 이런 시장들이 훨씬 더 강화가 되면 이런 전기류 회사들의 뭐 업력에 있어서의 기대감은 커질 거라 봅니다. 다만 이 기업에 있어서 좀 명심하셔야 될 거는 작년도에 시세를 냈던 뭐 재룡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제 숫자를 분기별로 엄청나게 바꿔가면서 가격적인 변화가 있었는데 동사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분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3분기 내내 분기별 매출액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전기자 이름이 붙었다 그래도 뭐가 수주가 나고 회사가 커지는 것 같은 느낌을 숫자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전기료야 이러고서 뭐 어떤 뭐 정치 테마주가 아닌 이상은 숫자가 안 변하는데 주가가 막 좋아지고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뭐 바이오 계열이나 이런 게 아닌 이상은. 그래서 아마 다음 분기 정도 실적에서 유의미한 성과, 뭐 어떻게 30억인데 뭐 50억, 60억 이렇게 찍었다 이런 숫자가 나오지 않으면 장기 보유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전화 상담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문자 상담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가킴바이오를 문의 주셨고요. 매수는 11만 2,300원에 하셨다고 합니다. 현재가는 매수가랑 비슷한데요. 혈액암 치료제 기대감도 있고요. 오늘 11% 넘게 상승해주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전망 보실까요? 이 종목이 오늘 제가 아침에 그 어떤 유료 사이트 보면은 종목 리포트들이 이제 잔뜩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 중에서 이제 몇 개 좋은 종목을 추려가지고 안내를 드리는데 그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오늘 10만 원 안쪽 원래였지만 어제 이제 많이 빠져서 네. 근데 오늘 목표가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17만 원까지 제시가 되면서 리포트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 어쨌든 어제 종가 기준으로 약 70% 이상의 이 괴류율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걸 좀 뭐 만회하는 정도의 강한 반등이 오늘 나오고 있는 거고 리가캠은 어쨌든 여러 가지 뭐 기술 이전에 대한 이력도 있고 또 앞으로 더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은 네. 사실 이게 아까는 제가 봐서는 리가캠 바이오는 제가 보는 느낌이 뭐냐면은 약간 좀 덜 그 꽃망울이 뭐 완전히 터지지 않은 꽃 덜 같은 익었다. 느낌. 네. 그러니까 알테오젠 같은 거 물론 요새 부침이 좀 있었는데 이게 사실 4만 원에서 한 40만 원까지 갔던 흐름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엄청나게 시세가 이제 10배 이상 났던 거에서 뭐 가격이 좀 부침이 있었던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제가 봐서는 그 비율상으로 보면 그렇게 과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 어디까지 연장을 해서 보는 게 맞을까는 싶은데요. 네. 어쨌든 바닥 기준으로 보면은 한 3만 원대에서 음. 14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한 4배? 음. 사실 4배도 엄청난 거지만 네. 시세 완성이라는 게 보통 잘 되는 기업은 뭐 7, 8배, 10배 이렇게까지 보니까요. 이런 기업은 아직까지는 희망이 좀 더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네. 사신 가격 13만 원대라고 아까 하셨나요? 네네. 예, 그 정도 가격은 충분히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음. 합니다. 물론 얘가 하고 있는 임상에 대한 연구가 따박따박 성공의 길을 간다라는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매수가가 11만 원대시네요. 11만 네. 원대시면은 진짜 걱정하실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요 짧은 저항선만 돌파가 되면 12만 원 후반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리가캠바이오 긍정적으로 의견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은 카카오를 문의 주셨네요. 매수가가 7만 3천 원이시라고 합니다. 카카오가 최근에 또 정치 테마로 오르기도 했지만 또 관세에서 자유롭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근데 매수가가 7만 원으로 꽤 높으십니다. 어느 정도에서 좀 매도를 하면 좋을까요? 뭐 일단은 어렵게 반등을 탔어요. 뭐 네. 네이버의 후속으로 소외주 맥락에서 오르기도 했었고 최근에 그 정권의 어떤 이슈가 나오면서 이번 정권에서 특히 이제 핍박을 받았다 이런 이제 저항의 이미지 이런 것들이 또 돋보이면서 일부 그 언론사 주식하고 같이 좀 맞물려서 올라가는 그런 그림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오늘은 뭐 아주 강한 흐름은 아닌데 이게 이제 올라가도 사실 지금까지 일정 부분은 과매도 또 뭐 과하게 소외됐던 거에서 일부 이제 반등이 나온 부분이고 네. 이제 정확하게 제가 계속 저 빨간 굵은 선을 이제 버블 라인이라고 말씀드리는데 한참 거품이 없는 무거품의 상황이 몇 달째 계속되다가 네. 이제 거품 라인으로 접어든 거거든요. 여기서는 거품을 더 머금거나 좋아지려면 태생적으로 얘가 실적이 앞으로 좋아집니다라는 걸 담보할 수 있는 어떤 노력들이 나와야 돼요. 뭐 최근에도 사실은 뭐 그 창업자의 뭐 사법 리스크나 이런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탈피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일정 수준 올라온 거는 알겠는데 뭐 음. 지금 수준에서 뭐 훨씬 빨리 올라갈 거야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수준까지는 일단 왔습니다. 네. 7만 원이 넘는 매수가라서 뭐 음. 단숨에 회복되는 가격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다만 이번에 조금 더 연장이 된다고 하고 뭐 어떤 그 정책 이벤트가 조금 이 회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만약에 풀린다고 하면 네. 5만 원 정도 내외까지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5만 원 조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어서 다음 상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문의 주셨고요. 6,15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현재가는 5,5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앞서서 언급이 살짝 있긴 했는데 AI 소프트 쪽도 긍정적으로 전망해 주셨잖아요. 어떻게 네. 보유하면 좋을까요? 네, 보유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게 어제도 장중에 플러스가 났다가 이게 밀렸던 기억이 있고요. 네. 최근에도 뭐 외국인들 중심의 수급은 비교적 양호하게 들어오고 있고 동사 같은 경우는 아예 또 실적이 없는 기업도 아니에요. 네. 있습니다. 뭐 분기 매출액도 음. 이런 그 뭐지? 폴라리스 오피스니까 이렇게 음. 사무 관련된 뭐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거 관련 치고는 네. 분기 매출이 꽤 높은 편이에요. 한 700억씩 음. 나오고 있는 기업이라서 네. 그거에 대한 마진이 좀 박해서 그렇지 나름대로 상태는 음. 괜찮다고 봅니다. 뭐 부채 비율도 거의 없고 음. 뭐 유보율은 많지는 않지만 당장 뭐 재무상에 큰 이슈가 있는 상태도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뭐 사신 가격 정도는 언제든 넘나들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 공교롭게 물어보시는 분들의 가격이 거의 이번 3, 4일 정도 하락 전 정도 위치에서 사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주 뭐 아까 이제 어떤 분들의 예처럼 뭐 굉장히 오래전에 높게 사가지고 힘드신 분들도 있지만 네. 대부분들은 최근 하락 빼놓고는 크게 문제가 없는 수준의 가격대에서 사신 분들이 많거든요. 이거는 사실 이번에 3, 4일 빠진 거는 매우 특수한 상황에서 나오는 단기적인 급락이었기 때문에 네. 이게 뭐 개별 기업의 문제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극복이 될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사신 가격 위로는 올라올 거고 6,500원 정도 내외가 일단 한번 매도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 가격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이렇게 상담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도 확인해 볼게요. 마녀공작을 문의 주셨습니다. 매수는 19,400원에 하셨다고 하고요. 화장품 관련해서 아까 이야기를 조금 나눠봤는데 마녀공장도 오늘은 상승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앞으로? 네, 음. 이거는 뭐 이름이 참 독특하잖아요. 마녀공장. 예. 네. 진짜 이건 이제 뭐 음. 문의를 주신 분의 뭐 인적 사항을 전혀 알 수가 없지만 네. 진짜 이건 계속 말씀드리는데 음. 화장품류는 정말 써보신 분만 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괜히 얘기 듣고 사실 필요 없이요. 음. 써봐서 정말 얘가 대단한 뭐 수분감을 준다든지 뭐 쫀득쫀득해진다든지 네. 얼굴이 쫙쫙 펴진다든지 뭐 하나는 경험을 하시고 네. 사셨다면 음. 이 종목이 미끄러져서 가격이 내려간다고 한들 뭐가 네. 걱정이시겠습니까? 안 써보고 나서 가격이 내려가니까 음. 걱정이 되는 거죠. 네. 폼클렌징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유명한 걸로 알거든요. 뭐 네. 예, 저도 뭐 전 전혀 안 써서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뭐 유명했으니까 한때 높은 가격이었겠고 네. 인기를 끌었던 기업인 거 맞아요. 음. 근데 지금은 지난 여름 이후에 그 약간 이제 대장 역할을 했던 기업들 있죠. 특히 이제 뭐 마녀공장보다는 전 기준을 실리콘투에다가 삼고 있는데 네. 그게 사실 잘 나가다가 반토막 이상 났거든요. 네. 실적이 그렇게 문제스럽게 빠진 것도 아니에요. 근데 주가가 반토막. 근데 그거는 한마디로 올라갈 때 훨씬 더 올라갔다는 얘기죠. 숫자가 바뀌는 어떤 실적에 대한 것보다 그러니까 실적은 한 3배쯤 좋아지는데 주가가 6배 올랐다 그러면 그 배 이상 올라간 거는 사실 거품의 영역이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계속 거품 얘기 드리는데 네. 이게 지금 마녀공장은 이제 거품이 꺼진 수준까지 내려왔어요. 이게 그 빨리 급락이 있는 바람에 이 빨간색이 미처 뭐 내려오기도 전에 주가가 많이 내려왔거든요. 네. 해당되는 어떤 뭐 주가의 흐름을 감안해 봤을 때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이제 거품이 많이 꺼져 있는데 가격적인 면에서는 거의 완성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그 매수하신 가격이 음. 아주 멀진 않으시잖아요. 한 만 아까 9,000원 정도인가 네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영역도 예 그나마 거품 아래 영역이에요. 그래서 음. 분명히 이 숫자가 다시 한번 개선이 되면 음. 2만 원 정도 내외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기업이니까요. 네. 이제 잘 버팅기시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 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매수가까지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을 문의 주셨고요. 35만 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현재가는 31만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좀 그래도 30만 원대를 회복을 했습니다. 어떻게 매수가까지 갈 수 있을까요? 뭐 가려면 금방 가죠. 근데 음. 알테오젠이 최근에 왜 빠졌나가 이제 뭐 그게 해소가 될까에 대해서 아직은 반신반의잖아요. 네. 특허 소송이 과연 들어올 거냐, 음. 안 들어올 거냐. 네.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음. 회사에서 당연히 들어와도 방어가 가능하다 이러겠지만 들어왔는데 그 뭐 회사에서 생각하는 것과 네. 진짜 뭐 소송이 들어왔을 때 음. 재판이나 아니면 어떤 특허 부분을 담당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거랑은 음. 별개의 이슈죠. 지금 주가의 부침이라는 게 여전히 뭐 아직까지는 불투명하죠. 근데 오늘 마찬가지로 알테오젠에 대한 그 리포트 나온 걸 보면 뭐 앞으로 몇 년 동안에 약 14조 정도의 뭐 네. 기술 이전이 가능하다 이런 식의 아마 제목이 달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네네. 반등이 되게 그래도 강하게 나오는 게 음. 이게 참 나중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강하게 질러대면은 시장에서 좋아는 하거든요. 한 4, 5년 내로 14조 정도 이상의 기술 네. 이전이 있을 수 있다. 음. 이거 누구도 모르는 거지만 저런 자신감 좋아 이런 거죠. 그리고 오늘 반응이 음. 사실 이 코스닥에서 지금 1등 기업이잖아요. 시가총액이. 네. 얘가 10% 올랐다라는 건 사실 음. 지금 뭐 삼성전자가 솔직히 10% 오른 게 아니기 때문에 음. 지금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뭐 코스피보단 코스닥이 2배 이상 더 올랐어요. 지수가. 네. 다른 힘 아니에요. 음. 시가총액 거의 10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알테오젠이 10% 오른 거죠. 네. 20조 정도짜리가 10%가 올랐으면 2조나 음. 시장에 기여가 됐으니까 네. 뭐 해당되는 지수의 어떤 반향도 되게 크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다 이런 생각이고요. 어쨌든 최근에 40만 원대에서 부러질 때 나왔던 악재가 완전히 소멸된 건 아니나 네. 현재 알테오젠이 어떤 회사에서 주장하는 바대로만 보면은 음. 지금의 과한 하락이 오히려 기회다 이런 생각으로 시장에는 오늘은 하여튼 미친 것 같아요. 그런 영향력으로 네. 당분간은 제 생각에는 이게 한 27만 원 정도 바닥을 한 두세 번 찍고 계속 반등이 나오더라고요. 네. 기술적으로 27만 원에서 네. 35만 원 정도 내외 정도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신 가격이 지금 당장은 어떤 그 이슈에 대한 부분들이 완전히 소멸되지 않으면 네. 사신 가격 정도를 맥시멈으로 보시고 그때 이제 비중 관리 좀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7만 원을 좀 바닥으로 삼고 반등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매수가까지 오면은 그때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상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클래시스 문의 주셨고요. 52,9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현재가는 43,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오늘 좀 뷰티 관련해서 좀 많이 네. 문의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클래시스는 어떻게 보실까요? 클래시스는 뭐 최근까지도 뭐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시세가 끄떡없었던 기업인데 네. 사실 뭐 영원 무궁한 기업이 어디 있겠어요. 뭐 얘도 어쨌든 이번 흐름에서는 좀 조정이 나왔고 제가 봐서 오늘 반등이 의미는 있지만 네. 일단 저는 그 법칙대로만 생각해 볼게요. 63,000원 잡고 내리게 되면 31,000원도 가능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런 거 지금 뒤늦게 아주 제일 늦게 지금 조정이 나오곤 있는데 어쨌든 급하게 지금 200일선 밑으로까지 내려온 주가이기 때문에 네. 조금 3만 원 한 중반 정도까지의 그림을 염두에 두시고 보수적인 관점에서 오를 때마다 조금 비중 조절해 주시는 게 좀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일단 되게 큰 시세가 났던 종목이라서 네. 그러니까 클래시스 같은 건 사실 이게 제가 그 뭐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거요? 클래시스 요거 그 고주파 그거요? 고주파 그 브랜드 있잖아요. 되게 유명한 거. 뭐 유명한 거 리프팅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쓴 사람은 한 번도 쓴 사람이 없는 사람은 있어도 뭐 네. 한 번만 쓴 사람은 없다라는 그 예, 엄청난 볼유머 말씀하시는 거예요? 볼륨어는 요새 나온 거고 네. 볼륨어보다 전 모델로 해서 엄청나게 음. 유명한 거 있어요. 하여튼 근데 음. 그러면서 얘가 끝내주게 이제 실적이 뭐 소모품 하면서 이제 엄청나게 끝까지 살아남았던 건데 네. 어쨌든 최근에 좀 이탈이 있었던 거고요. 이게 뭐 6만 원이 정당하고 3만 원은 정당하지 않은 거냐 이런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큰 시세 이후에 사람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뭐 추세적으로 이 기업은 이 정도가 아니고 원래 5만 원, 6만 원 그냥 늘 유지가 되는 게 그냥 정답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이상은 네. 주가는 조금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갖다 붙이기 나름인데 얘가 지금 많이 빠졌는데 한 3조 원 가깝거든요. 네. 뭐 물론 어느 정도 밸류가 적당하냐 싶으시겠지만 지금 내리기 전으로 보면 얘가 한 5조 이상 됐던 거예요. 근데 내년도 순이익이 1,200억 정도 예상 나온 거. 네. 사실 이게 소모품으로 아무리 돈을 계속 번다 그래도 멀티플이 40배 이상이라고 하면은 좀 과하죠. 아무리 생각해도. 네. 이게 뭐 경쟁자도 물론 있을 거고 혼자 성장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뭐 서구 세계나 저 유럽 쪽에 이런 그런 피부 미용기기 쪽의 시장이 아직 개화도 안 됐기 때문에 네. 엄청난 시장의 확대가 예상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긴 많습니다만 어쨌든 내후년까지 봐도 숫자가 예상되는 거에 뭐 훨씬 높은 멀티플을 가졌던 거기 때문에 이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약속이 깨지면 반값이 돼도 네. 반값이 돼도 싼 게 아니에요. 많이 네. 올랐기 아니, 때문에. 네.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 멀티플이 8배가 됐다고 하는 수준인데 네. 그러니까 전체 시장의 멀티플이 지금은 엄연히 말하면 그거의 5배 이상의 가치란 말이죠. 이게 뭐 물론 이제 혁신적인 어떤 제품이라고 평가를 받으니까 이렇게 됐겠지만 네. 어쨌든 멀티플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그거에 따른 효과가 뭐 언제 부러질 거냐의 관점에서 봤던 건데 결국은 10월 20일을 기점으로 해서 부러진 거야 이거고 네. 부러져서 만약 평가를 하게 되면 반값도 가능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반값도 절대 네. 싼 가격은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클래시스 앞으로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클래시스까지 문자 상담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채팅창으로 올라온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PR도 올려주셨고요. 알테오제는 저희가 방금 상담 도와드렸으니까요. 스크롤 좀 넘기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YC 궁금하다고 올려주셨는데 YC 한번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반도체 장비 쪽이 또 최근에 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어서 고민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YC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대표님? YC는 어제 해드렸는데 이거. 해드렸나요? 매일 안 보시는구만. 아니 여기 지금 물어보신 분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지금 뭐 이 종목은 지금 이 빨간색 밑으로 있다라는 건 이제 기회 요인이 생긴다는 거예요. 네. 다만 이 추세가 누워서 기간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 됐느냐? 그럼 주가는 이제 더 이상 안 빠지겠죠. 근데 지금의 YC의 각도는 추가 하락이 좀 가능해 보이는 그런 각도거든요. 이게 누워 있는 주가가 아니에요. 계속 N자형으로 네. 빠질 때도 N자가 있습니다. 올라갈 때도 N자지만 이 종목은 지금 이번 6월 달 고점 치고 나서 N자형으로 계속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면서 빠지는 모양이기 때문에 네. 이번이 한번 내려온 다음에 반등을 줄 수 있는 상황이지만 저 반등이 가봐야 지금 추세를 깨지지 못했다라는 상황으로 보면은 이번 반등 많이 줘봐야 11,600원. 네. 이것도 대단한 반등이지만요. 그 정도 수준 이상을 뛰어넘지는 못하겠죠. 최근에 거래량도 고점에서 쭉 빠져가지고 에너지가 없어요. 네. 에너지가 없다라는 건 누군가 마음 먹고 들어와서 바닥에서 네. 10% 좀 올릴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점에서 물린 사람은 바닥에서 10% 올린다고 못 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빈집 처리를 할 수는 있는데 음. 그 이상으로는 안 올리겠죠. 왜냐하면 음. 사신 분들이 고점에서 물린 사람들이 와, 저 가격만 오면 내가 팔아야겠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네. 누가 그 가격을 갖다 주겠어요. 아. 그거보다 살짝 아쉬운 그 정도까지만 올려놓고 나서 네. 지네들은 또 빠져나가겠죠. 바닥에서 산 것들 음. 대충 또 넘겨주고 나간다고 보기 때문에 네. 지금 어쨌든 YC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HBM이든 음. 뭐 CXL이든 뭐 이런 이슈가 좀 뭐가 나와야지 올라가는 건데 네. 그런 부분을 좀 기대하면은 아마 10,000원에서 11,000원 흐름 나올 것 같고요. 지금은 당장은 뭐 거래 부진한 상태에서 계속 밀리는 그림인데 네. 이게 그럼 어디까지가 바닥입니까라고 말씀드리면 바닥은 없죠. 그냥 원래 이럴 때 보통들은 출발했던 그전 가격을 보기 때문에 뭐 지금 이거 선 긋기 나름이지만 보통 아주 전저점의 고점을 얘기를 하면은 지금 정도 수준에서는 크게 뭐 밀리지 않겠는데 네.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 각도상으로 분명히 흘러내릴 가격 뭐 추세라고 말씀드리는데 줄을 거보면 지금 정도 수준에서는 지지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도 만약 비중이 낮아서 네. 뭐 약간의 뭐 흐름을 좀 반전할 때 네. 덜 손해보고 나오겠다 이러시면 지금 정도 단가 수준에서 물을 조금 더 타보시는 전략은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타기도 좀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YC 관련해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문자로 들어온 상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동국제약 문의 주셨고요. 16,39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현재가랑 매수가는 좀 비슷한 상태이고요. 오늘 4%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동국제약은 어떤 전략 주실까요? 동국제약은 사실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네. 이게 뭐 하루 전에 이게 제시된 문자가 아니다 보니까 네. 동국제약은 뭐 제가 평생 한 번도 매매를 해본 적이 없으니 이 기업에 대한 전략을 말씀드리는 게 오히려 실례겠죠. 네. 동국제약이 자 우리 이게 오히려 여쭤보고 싶은데 동국제약이 뭐가 있죠? 근데 보니까 뷰티 쪽도 좀 하는 것 같고요. 뷰티? 네. 근데 원래 좀 광고나 CF용으로 나오는 거 있지 않나요? 뭐 동국제약. 동국제약이요? 뭐 생각나는 게 있을 법한데 저거 저쪽 아닌가요? 저 혹시 염색이라든가 염색이요? 아닌가? 우리 지금 많은 시청자님들이 리얼타임으로 아마 네, 채팅창으로 혹시 알고 계신다면은 마데카솔 이야기해 주시네요. 동국제약이 네. 마데카솔 맞는 것 같다. 그게 이제 상처 덧나지 않게 가라앉히는 그런 거잖아요. 네. 저희도 뭐 집에 근데도 왜 동국제약을 인지를 못하고 있었지? 아, 마데카솔이 아니고 마데 크림을 판다고 하네요. 마데카 크림이요? 마데카 크림? 네. 야, 이런 또 절묘한 또 꺾기가 있으시네. 네. 동국제약이 그런 거예요? 그런가 본데요? 화장품도 하고 잘 팔려요. 잘 팔린다고? 화장품을 많이 판다고 잘 합니다. 팔리는데 주가는 왜 이래요, 근데? 또 도와주고 계시네요, 시청자분들. 그러게. 네. 이게 우리 방송의 묘미 아닐까요? 네. 제가 솔직히 뭐 어떻게 다 알겠어요. 모르는 거 가끔 여쭤보면 그쵸. 여러분들이 또 상부상조. 이 인간이 또 모르는 것도 있네. 이러고서 답을 올려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앰플 쓰고 있는데 좋다고 합니다. 네. 음. 주가 측면은 어떻게 보실까요, 대표님? 인사돌이 동국제약이에요? 제가 그렇죠.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진짜. 아니 뭐 나름대로 네. 괜찮네. 주가만 지금 아쉽네요. 지금 주가는 어떻게 보면 기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동사의 실적이 이제 만족스러운지 좀 봐야 돼요. 분기별로는 그래도 한 100억대에서 200억 가까이 때리고 있어서 잘하면은 순위가 한 7, 8천. 뭐 그 정도면 지금 가격이 적당한데요. 지금 한 제가 봐서는 PER 단 물론 뭐 제약바 몇 배 주는 게 맞느냐 사실 뭐 정답은 없는데 네. 지금 기준으로 내년도 실적 기준이면 한 10배 조금 안 되는 수준이니까 이 정도면 충분히 뭐
합리적인 가격이죠. 네. 네. 예, 제가 봐서는 지금 정도 가격은 괜찮아요. 아까 제가 사신 가격을 기억을 못해서 그런데 16,390원에 사셨다고 합니다. 16,000 네. 390원. 지금 가격이에요? 아니요. 매수가가 16,000원대시고요. 네. 현재가는 매수가랑 비슷하신데 현재가 16,000원대입니다. 네. 뭐 지금 가격 거의 비슷한데 그 잘 갖고 계시면 되겠는데요? 예, 실적이 아까 우리 뭐 시청자님들이 많이 올려주셨지만 네. 저 정도 라인업을 갖고 꾸준하게 지금 매출이 나오고 있어요. 뭐 네. 작년, 올해, 내년, 내후년 계속 매출의 앞 단위도 바뀌고 실적도 꾸준합니다. 이게 사실 뭐 그냥 쇼킹하게 뭘 하는 건 없어도 네. 꾸준한 실적으로 예, 지금의 주가는 조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싸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회사로 보이니까요. 지금 공교롭게 사신 가격하고 뭐 거의 비슷한데 갖고 계시는 게 좋겠고 네. 근데 이제 어떤 주가의 변동성이 이렇게 큰 기업은 아니고 사실 제약바이오는 사실 은근히 네. 이 한 방이라는 걸 기다린단 말이에요. 네. 뭐 사실 이게 화장품에서 막 대박이 나서 올라가는 것도 있겠고 뭐 여기 말씀 주신 대로 뭐 치질과 관련 근데 사실 뭐 치질 환자가 막 대유행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팔리고 난리 났어요, 동 났어요 이런 거 그쵸. 상황은 잘 안 벌어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그 뉴스를 타고서 막 이렇게 되는 걸로는 좀 그렇다. 네. 알겠습니다. 다만 좀 인사도는 좀 땡기네요, 제가. 아. 네. 이가 부실해가지고. 네, 동국제야도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올려주고 계시는데. 인사돌 문제가 있었다고요? 어. 인사돌이 뭐 제품이 유명한 거에 비해서는 뭐 약효가 없었다고 네. 그랬나요? 우리 시청자분들 참 화장품이랑 뷰티 관련해서 다들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동국제약은 대표님 의견 참고하셔서 대응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